안녕하세요. 행복한 휴먼 플러스의 박마루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국회의원이세요. 근데 이분은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엔지오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장애인과 또 아동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에 앞장서셨고요. 더구나 더 중요한 부분은요, 이분은 소통을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가슴으로도 하지만 이 색스폰으로요 연주하면서 소통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분이 심재철 국회의원이십니다. 먼저 화면을 만나보시고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이자 장애인들을 위해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 바로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의원. 1958년 전라도 광주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심재철 의원은 학창시절부터 명석한 두뇌와 사람을 사로잡는 리더십으로 유명한 학생이었다. 기자 생활을 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게 된 심재철 의원은 제2의 인생과 함께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다. 사선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회의원 심재철. 오늘 심재철 의원과 함께 우여곡절 인생 스토리 들어본다. 네, 화면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우리 경기도 안양 동안구 을이죠. 예. 국회의원이신 심재철 의원이십니다. 이렇게 행복 휴먼 플러스에서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더욱더 그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네.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행복 지수의 상승에 네. 저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뭐 제가 우리 심재철 의원님은 그 안양의 그 동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게 소통의 달인이다. 근데 이게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악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예, 색스폰을 연주하면서 함께 하고 있다는데 이 악기에 대한 그 이력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제가 국회의원 맨 처음 도전했던 게 1996년인데 네. 첫 번째 도전에서는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져서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우연히 거기서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야, 네.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는 데다가 네. 나도 배워볼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네.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횟수로는 꽤 됐습니다. 야, 또 이웃들과 또 많은 분들과의 나눔도 실천하시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국제 관악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관악기로 이루어진 국제 관악제라는 게인데 네. 거기에서 관악 팀들이 조성이 되는데 관악 팀들을 저희 지역에 와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들려주는데 네. 그 연주에 저도 같이 참여해서 협연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음악도 많이 들려주고 네. 그런 과정에서 얘기도 서로 나누고 이런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 언제 이런 장애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우리 심재철 의원은 항상 스틱을 집으시고 예.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언제 장애가 됐을까 궁금합니다. 어때요? 언제? 그러니까 22년 전인 1993년도인데요. 네. 6월 달에 당했는데 제가 그 전에 MBC 기자로 근무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네. MBC에서 방송 민주화 투쟁한다고 파업을 제가 주도를 했고 네. 그것 때문에 교도소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나와 가지고 한 8개월 정도 만에 다시 이제 방송에 복귀하던 그런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가용 프라이드 몰고 올림픽대로 가는데 5톤 트럭, 큰 트럭입니다. 5톤 네. 굉장히 큰 트럭인데 5톤 트럭이 맞은편에서 중앙선 넘어서 제 차를 덮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고를 났고 네.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아예 맥박이 잡히지는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아유. 그리고 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장막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심장막도 찢어져 있는 상태가 아우, 굉장히 위험한 완전히 상태였는데 그때 심정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전혀 뜻하지 않게 이제 사고를 순식간에 당했고 네. 그러고 난 뒤에 병원에 8개월을 있었습니다. 8개월 있으면서 재활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살아났는데 살아난 게 아마 조물주에 저는 뜻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살려주신 게.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조금 더 당신은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고를 당하면서 감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됐고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어차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인 만큼 네. 뭐 저는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욕심도 없이 모든 것 다 이제 툴툴 털어놓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대로 다른 사람들에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제 가치관에도 상당히 큰 충격을 줬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고였습니다. 네, 우리 행복한 신문 플러스 우리 국회의원이신 심재철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감사에 대한 이야기, 또 살아가는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의원님 이렇게 뵈면 사실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게 사선이라는 국회의원이 정말 어려운데 그냥 된 게 절대로 아니었었구나. 의미가 정말 크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또 가정 형편도 이렇게 보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7남매 중에 또 막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도 고등학교 때까지도요. 방 2칸에서 사시면서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때 과정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또 들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다녔던 60년대 후반 그때는 나라 자체가 아예 가난했던 나라였죠. 네. 아무튼 저희 집도 굉장히 가난했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하느라고 돈 다 깨지고 그러시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삭바느질로 저희 7남매를 키우셨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바느질 하신데 그 옆에 있으면서 바느질 도와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수업료를 육성회비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나무라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죠. 그랬던 네.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도 쫓겨나서 집에 가면서 집으로 가면서도 집에 돈이 없는 줄 많이 아는데 네. 수업료 때문에 쫓겨왔어요라고 말을 꺼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가 다시 학교 가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아픈 사연들도 있고 하는데 아마 그 시절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이렇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녔던 네. 사람들은 다들 그런 아픔들이 다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어내고 그래도 이제 다행히 공부는 좀 잘했습니다. 네. 공부는 좀 잘해가지고 네. 이제 좋은 학교 가고 네. 그래서 좋은 학교 가면서 저희 집안 이제 형제가 7남매고 네. 다들 이제 성장하면서 취직하고 그걸 거기서 취직해서 이제 또 돈 벌고 그러면서 저희 집안 이제 조금씩 좀 형편이 나아졌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렵게 컸지만 제 위에 형님 누나들보다는 그래도 좀 편하게 컸습니다. 막내여서. 막내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 큰 빚을 지고 이렇게 살아왔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고 나니까 이제는 웃으면서 옛날의 어려움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요. 근데 사실 뭐 다들 뭐 그 시절은 다 어렵다 그러지만 또 뭐 의원님은 뭐 공부 좀 잘했다 그러는데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걸 하기 위한 또 열정도 또 이렇게 효도도 거기에 좀 플러스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심재철 의원님에게 있어서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집안을 다 챙기셨던 분이시죠. 네. 그러니까 당신께서 40대 중반에 자기 남편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여의시고 그 뒤로
칠남매를 혼자서 다 키우셔야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집도 없고 전셋집, 그러니까 방 한 칸인데 중간에 가운데를 창호지로 된 네.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방 하나인데 그걸 네. 이제 나눠서 쪼개서 옛날에는 그걸 위아래에 있다 해서 상하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 방 하나에 식구들 지금 6명이 한꺼번에 다 아,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네. 어려운 과정들 있었지만 어쨌든 그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겪으시면서도 자식들을 혼자서 다 키워내셨던 분, 그런 점에서 제 어머니는 진짜 저희들에게는 영웅이죠.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심재철 의원이면 우리 장애에게 롤 모델이다. 그리고 그분이 지역에서 4선이 됐다는 거는 우리 장애에게서 정말 정말 대단한 영웅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의원님은 그런 얘기 들으실 때는 어떠세요? 장애인이 그동안에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적들은 가끔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죠. 지역구에서 직접 이렇게 사선식이나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없었죠. 처음으로 지금 네.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장애계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네. 그에 따라 저 자신도 굉장한 책임감 같은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관한 일은 이제 국회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봐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원이 이천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네네. 바로 그 예산을 최초로 수립을 시켰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랬었죠, 진짜. 훈련원이 시작되게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성폭력범 처벌 특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네. 장애인하고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버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회에도 지금은 장애인 사회 곳곳이 장애인 편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만은 네. 제 초선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는 편의 시설이 막 이제 얘기가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사회 각 분야의 편의 시설들 그리고 국회 안에서도의 편의 시설들 그리고 편의 시설 증진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았었죠. 네. 정말 이렇게 당사자 우리 심재철 국회의원님 모시고 나누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장애인으로서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대변해주는 그리고 또 국회에서 의정 활동으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법적으로도 보완을 해주고 예산으로도 확보해 주시고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 지금도 많은 역할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뭐 언론을 보면 심재철 의원님은 항상 쓴소리를 잘하세요. 네. 어떤 의미예요? 이게 쓴소리 할 때는 우리 사회에 대고 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올바른 것은 올바른 것이고 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 점들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그냥 접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그러나 그거보다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만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르게 고쳐져야 된다라는 네. 점에서 뭐 쓴소리하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네. 비록 그 쓴소리의 결과가 개인적으로는 나한테 손해가 조금 올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세상이 좀 더 바르게 나아가면 그것은 역시 그건 내가 국회의원으로서의 네. 내 책무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네. 그 장애인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악수하는 것도 불편하시잖아요. 솔직히. 예. 예. 지금 이제 왼발에도 이렇게 보조기를 하고 예,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스틱 집으시고. 예. 지역 주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역 주민들 이제는
네. 왜 이렇게 지팡이를 짚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건데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일부 사람들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네요라고 이제 뭐 말씀을 하시고요. 그럼 뭐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교통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러나 저 자신이 지팡이를 짚어보니까 장애인들의 불편함들 알겠고 네. 또 노인들 그렇죠.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네네. 그 불편함들 저도 이제 알겠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나 제가 언제 어디 가서든지 장애 때문에 주눅 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고 네. 장애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의정활동 해 나가고 있으니까 네. 저 주민들도 지역구에서도 다들 그 점은 인정을 해 주셔요. 그래서 저를 장애인으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의 국회의원으로서 바라보고 있지 장애인 국회의원으로서 바라보는 것은 그 다음 단계. 그리고 그 유라시아 예. 그 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합성해서 유라시아라고 하는데요. 네. 부산에서 동해안선 타든지 아니면 서울까지 와서 경원선으로 타든지 어쩌든지 네. 북한과만 연결이 되면은 원산을 거쳐서 나진 거쳐서 네. 소련 블라디보스톡 거쳐서 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가면은 모스크바에서 베를린, 파리까지 연결이 되고 파리에서 지하철 타고 영국까지 이제 또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철도로 유럽 대륙과 네. 아시아 대륙과 직접 연결을 하자라는 네. 게 바로 유라시아 철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국제 무대와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또 북한과는 어떤 협의를 해야 될 것이냐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유라시아 철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심재철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유라시아 철도는 정말 우리 경제의 동맥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가의 성격이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데요. 네. 그동안에는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해양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유라시아 철도가 뚫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대륙으로 곧바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가 성격이 대륙 국가로 바뀌게 되고 대륙과 해양을 특히 동남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과 연결되는 허브 국가가 되게 된다 네. 우리나라가. 그래서 굉장히 이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되면은 그것은 동북아시아가 세계 성장 엔진으로 크게 바뀌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은 큰 도약의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네, 그 심재철 의원님,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 시청자분들 특히 네.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무엇보다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네. 본인이 넘어지면은 그리고 본인이 일어서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려움은 닥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 어려움을 자기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이후의 결과를 크게 차이가 나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는 마십시오라는 점을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이제 저희 지역구에 계신 분들에게는 저를 지금까지 사선으로 키워주신 지역구민들께 우선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역구민들께서 저 심재철을 선택했다는 것이 보람으로 여겨주시도록 네.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사선하면서 전 지금까지 보여줘 왔고 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을 섬겨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키고 저희 지역구, 제 지역구인 통한 을구를 네. 훨씬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내 손으로 심재철을 뽑았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심재철 의원님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 약속. 예, 여러분 잘 보셨죠?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휴먼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경기도 안양 동안을의 심재철 의원님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요 어머님에 대한 사랑도 다시 한번 생각해봤고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 심재철 의원님, 지금은 당당히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국민을 대변하는 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또 지역의 많은 분들과 사랑을 나누는 의원으로서 특히 우리 장애인들의 대변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심재철 의원님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